두 가지 하겠습니다. 5개 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토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눌림목은 정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업, 스타트업, 교육 각 분야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발전을 도와야 할 정치의 조정의 역할은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갈등하게 합니다. 정치가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전국을 불안하게 합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선거와 정권 교체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고 갈등의 끝을 향해 왔고 지금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저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국민들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한 공감대 속에서 하나씩 고쳐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역적으로 저희가 고쳐가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2022년 3년 전 읍면동에 정책과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견해를 담은 현수막은 2개씩 무조건 달도록 제도를 열었습니다. 그때 많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 속에서 이것이 2개씩 열릴 경우에 이 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혐오 발언, 미관 등등을 얘기로 읍명동에 2개씩 걸던 현수막을 다시 못 걸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제도적 자재라고 배웠습니다. 제도를 쉽게 만들었다 없애도 안 되고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최대치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 국민을 위해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제도를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는 오늘 5개 광고물법을 통해서 읍면동에 2개씩 거는 현수막을 없애게 됩니다. 지자체에 맡기게 됩니다. 이 교훈은 국민들께 충실히 전달되었습니까? 심각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실히 반성했습니까? 저는 정개특위로 보내서 저희가 현수막 정치를 근절하겠다는 그 뜻을 5천만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저희의 각오도 함께 전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참여한 소위와 행안위에서는 제 표현은 단순합니다. 저희는 스리슬쩍 제도를 열었다, 스리슬쩍 제도를 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도리를 다하고 있는지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위함이 아닙니다. 야당일 때 제도를 열었다가 여당일 때 제도를 닫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이 좋자고 정치적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이 다시 야당이 되었을 때 읍면동에 2개씩 걸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을 다시 걸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국민들께 충분히 밝혔습니까? 스리슬쩍 넘어가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래서 반대합니다. 정개특위로 보내서 대한민국이 현수막 정치 정도는 근절하고 정치가 나라를 편안히 국민을 편안히 모신다는 새로운 길로 간다는 각오 정도는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북정책, 대북전단을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특정 사안에 해당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교류협력법 이런 곳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북정책은 정파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생각하는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 그 관점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당은 인터넷도 없고 폐쇄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께 최소한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전단의 가치도 있다. 2가지 공익적 가치 무엇이 크냐? 이것은 토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2중,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통해서 대북전단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고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 민주진보 개혁 진영의 연합으로 국민주권 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일원으로서 5개 광고물법 개정안 관련해서 반대 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현수막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포원 그리고 부정 선거 음모론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그 정당이 실제 정당인지 아니면 현수막용 페이퍼 정당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규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된다, 처벌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강하게 문제제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반대는 그런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 표현,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그래서 저는 8조, 그러니까 5개 광고는 8조 1항 8호를 아예 삭제하는 부분에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소수 정당들이 꽤 많습니다. 원내 정당도 있고 원외 정당들도 있는데 정말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입장에서 보면 언론 보도 대부분 교수단체 위주로 하고 의원들도 많고 지방 의원들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상황에 하고 그 외의 정당은 굉장히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주민들께 저 정당은 이런 입장이구나, 아니면 정책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자유조차, 정당의 활동 자유조차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8조의 1항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내용에 있어서의 혐오 표현, 국적에 따른 차별,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별, 혐오 표현, 이런 부분 내용적으로 규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이 개정안 중에 그 8호를 삭제하는 부분을 빼면은 저는 충분히 찬성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끝내 이것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소수 정당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권 여당이 너무 배려를 안 하거나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재논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네, 저는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인데요. 먼저 5개 광고물법 개정안 관련돼서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께서 소수정당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깥의 극우정당, 혐오 현수막, 가짜뉴스 현수막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 현수막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으로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5개 광고물법 적용 배제 조항 중에 정당 현수막에 관한 부분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질서 있게 이 현수막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테지만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도 정당 현수막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에 앞으로 그러면 정당 현수막을 못 거느냐, 그게 아니라 현수막이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수막은 걸릴 거고요.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수 정당, 정치 성향에 따라서 정치 현수막 철거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에 있던 읍면동별의 2개 이하 게시 제한 등의 규제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정당들, 헛소리가 가득한 그 현수막들 이제 동별로 20개, 30개씩 달아도 철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와 이런 문제가 되는 정당들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들 사이에 톰과 제리 같은 추격전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차별과 혐오, 가짜뉴스의 현수막들을 더 난립할 것이고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도 부지기수로 발생할 겁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극우 현수막, 가짜뉴스 현수막, 혐오 현수막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떼지 않을 것입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의 혐오 현수막을 규제하면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법은 저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에 정당 현수막에 준수해야 할 내용 요건도 신설을 하고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동별로 2개의 조항도 유지가 되고 또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 조항도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오히려 다시 무질서 상태, 카오스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행안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실질적으로 정당 무분별하고 가짜뉴스 가득하고 혐오 가득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할 수 없는 이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혐오 현수막 규제 방안을 다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집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12월 3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들이 국회로 달려와 주신 덕분에 출범할 수 있었던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입니다. 당연히 집회 시위의 자유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개정안이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이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개혁안이 상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집무실 주변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이 새롭게 그 집회 절대금지 구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외적 허용의 조건으로 대규모 집회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리고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안도 사실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통해서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시위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되면 허가제 성격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문에 대해서도 결국의 위헌 시비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광범위한 입틀막 시도 하에서 추진되던 법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이 된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내에 청와대 이전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경계 100m 절대금지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이렇게 추진해서 첫 번째 집시법 개정안으로 의결을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장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추가로 포함이 되면 사랑채가 절대금지 구역 100m 경계로 새롭게 설정이 됩니까? 청와대 사랑채? 사랑채 뭐 담벼락에서 하기 때문에 담벼락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랑채라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포함이 되냐고 여쭙습니다. 예전에 거기에서 대통령실 직무를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사랑채가 대통령 집무실 규정이 들어가면서 사랑채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청와대 시절의 집회 시위 관련된 법률보다도 더욱더 후퇴한 개정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하고요. 이미 네.